사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회암사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사찰들이 전부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하는 동안에도 회암사는 오히려 이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는 기록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세종 6년에는 이 딴절의 3배가 넘는 전답과 250여 명의 승려가 머무는 조선 최대 사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단지에 있는 이 건물 때문입니다. 왕의 영정들이 걸려있고 향이 타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선대왕들의 제사를 모시던 영당입니다. 물론 조선은 유교를 표방하면서 조선 초의 유교 형식으로 왕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대대로 불교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관습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까지 왕들의 제사는 종묘와 더불어 이곳 절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조선시대 최대 사찰이었던 만큼 이 회암사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한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학계를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회암사의 온돌이다. 승당지에 나타난 온돌은 고건축 사상 가장 대규모의 온돌일 뿐 아니라 구조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었다. 온돌의 형태도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구들 부분이 지상으로 솟아나와 있고 전체적으로는 티귿자 2개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온돌이 발견된 것은 경남 하동 칠부람이 유일하다. 아자방 역시 방 중앙은 낮고 온돌이 있는 양쪽의 디귿자 형태는 솟아나와 있는 독특한 구조로 세계 건축 사전에도 올랐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회암사에서 발견이 된 것이다. 아까 그 칠부람 아자방은 바로 그냥 쭉쭉 다 뚫었어요. 이렇게 다. 이 밑에 저 통로도 뚫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구들장만 높인 거예요. 구들장만. 한쪽을.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승당지 온돌의 아궁이는 남북 양쪽에 각각 2개씩, 모두 4개가 있다. 여기에서 불을 떼면 더운 공기가 구들장 밑으로 들어가 구들 부분을 덮이게 되는 것이다. 연기는 한 아궁이에서 2곳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티귿자 형태의 방을 데우고 중간에 있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온돌의 구조 중 더욱 정교한 것은 연기의 역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자리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 때문에 이렇게 그 불이 일단 저 언덕으로 넘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번에 이제 굴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층 낮춥니다. 이렇게 낮춰서 재도 걸르면서 또 그 연기도 그렇게 해서 밑으로 이제 처지게 해가지고 뒤로 다시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고 굴뚝으로 이제 들어가면 굴뚝에 들어가서 이제 굴뚝으로 빠질 때 또 굴뚝 밑에 깊이 파가지고 그걸 개자리를 만듭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구들을 지나가며 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고기를 만들고 개자리를 만들어둔 것이다.
또한 개자리는 굴뚝으로 들어온 바람이 일으키는 연기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52cm에 달하는 온돌의 높이다. 이 세계 회암사 수족에 의하면 이 건물은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승방이라고 표현돼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특이한 형태를 갖추었을까? 좌선을 한다든지 교학을 받는다든지 스님들이 그랬을 때에 그 복도는 가운데 그 복도는 낮습니다, 온돌보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교승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학을 시키고 공부를 하게 했을 때에 서서 다니면은 거기 온돌 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머리 끝에 눈높이가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배우는 이의 키와 서서 가르치는 이의 눈높이가 맞도록 설계가 된 과학적인 온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출된 부분의 가로 폭이 190cm에 달한다. 한 사람이 가로로 충분히 누울 수 있는 넓이다. 사람이 누우면 80명이 누울 수가 있다. 이것은 왕과 관련된 또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닐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근한 예로 군대 막사를 생각해 보시면 양쪽에 탁상식 마루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침을 하고 하는데 비상시에 뛰어내려올 수 있는 기동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특이한 형태의 온돌 구조 역시 이성계의 또 다른 왕궁이었던 회암사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여기는 이제 폭포가 돼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암사의 전체 구조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동서 양쪽 끝에 나타나는 배수로다. 배수로는 먼저 화계 사이에 3개의 구멍을 뚫어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도록 해놨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폭포의 형태로 몇 번을 떨어진 후 지하로 스며들도록 설계가 돼 있다. 여기는 지금 저 위에 계곡에서 흐르는 계류를 받아가지고 조경 처리를 했는데 요 담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줄의 물이 수로에서 화계에 계단을 해서 떨어져가지고 폭포로 또 여기도 폭포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수로로 또 내려가가지고 저기도 폭포로 떨어지고. 회암사의 배수로는 비단 배수의 기능뿐 아니라 조경도 철저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한다. 이 시대는 상당히 음양 오양 사상에 풍수지리가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